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방석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뉴스의 종류와 어떤 기사를 쓸지 또 어떻게 팩트체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제작할 뉴스의 주제를 정했다면 이를 방송 뉴스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아래 링크 가운데 방송 뉴스 기본 형식이라는 자료를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는 제목, 앵커 멘트, 기자 리포트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성은 각자의 원칙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제목의 원칙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해서 자막으로 제시해 시청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한 줄 자막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보통 15자 내외로 작성하게 됩니다. 앵커 멘트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리드 멘트라고도 불리우는 앵커 멘트는 이어질 기자 리포트의 내용을 앵커가 요약적으로 제시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말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처럼 이른바 비교과 활동도 학교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온라인 개학 이후 이런 활동들 또한 학생들을 주축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JMBS 한수민 기자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자 리포트가 끝난 후 첨언이나 논평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기자 리포트가 전부 작성된 뒤에 앵커가 앵커 리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 리포트의 원칙입니다. 보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 리포트는 설정된 주제에 대해 기자가 사실, 의견 등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도입부, 본문, 정리부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기자가 말하는 기자의 발화, 각종 영상, 인터뷰, 자막과 그래픽 등으로 구성되며 기자의 발화는 하나의 완벽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웠을 텐데 수업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은 설 연휴 전날 마음은 고향에입니다. 연휴 전날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게 이 기사의 주제입니다. 기자 리포트를 보시면 이 기사의 제목을 담고자 하는 기자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실어 고향에 가기 직전이지만 마음만큼은 벌써 고향에 가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 리포트를 소개하는 앵커 멘트 역시 이런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기사의 핵심인 기자 리포트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리포트는 도입부, 본문, 정리부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입부는 기자 리포트의 맨 앞부분으로서 기사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거나 흥미로운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관심을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멘트가 있는 경우 앵커 멘트에 이어서 본문에서 기사를 전개해 나가기 위한 실마리 부분입니다. 도입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보통 예시 들기, 압축하기, 인터뷰를 많이 작성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음을 전달하는 기사가 있다면 기사 내용의 도입부에서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할인 매장 과일 코너입니다. 사과, 배, 딸기, 수박 등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거의 끊겼습니다. 딸기 한 꾸러미에 10,000원, 자그마한 수박 하나에 20,000원. 발길이 가기에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 기사 전체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도입부를 쓰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선거를 진행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외신의 시선에서 전달한다면 해외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전한 건 투표소 동선에 따라 정리된 철저한 방역 절차입니다. 라는 도입부로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걸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인터뷰를 통해 도입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정, 학교의 변화를 다루는 뉴스에서는 시민의 목소리가 곧 기사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도입부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문입니다. 도입부를 통해 흥미와 주제를 전달했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본문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거나 사실에 대한 해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에 대해 논평을 하기도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본문 역시 기사 작성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적절한 유형을 선택해서 써야 합니다.
다만 기자의 입장에서 본문을 작성하는 순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도입부에서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달했으니 본문에서는 설명을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형을 파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을 쓰는 방식에는 직렬형, 병렬형, 복합형이 있습니다. 먼저 직렬형은 시간적 순서, 인과관계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는 겁니다. 수업 자료의 기자의 시 2를 보시면 열차 사고라는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하였습니다. 다른 예시로 기사의 시 3를 보시면 최근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계약에 따른 문제점 역시 인과관계에 따른 직렬형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렬형은 공간적 순서에 따라 배치하거나 적절한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 항목을 나란히 배치하는 유형입니다. 기사의 시 4를 보시면 코로나19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되는 학원가의 문제점을 여러 학원을 취재해 그 신빙성을 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형은 직렬형과 병렬형을 동시에 쓰는 방법입니다. 복합형을 사용할 때는 각각의 유형에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 보다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때문에 논리 구조가 어긋날 수 있으므로 기사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다음에 나오는 정리부입니다. 정리부는 기사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덧붙일 때 사용합니다. 또한 기자의 해석, 전망 등을 덧붙일 때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요약형입니다. 학교 시험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집에서 혼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 학원 없이 족보 없이 혼자서도 잘하는 내신 우등생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비법입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기준은 강화되면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와 같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 형식으로 진행하는 정리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기형입니다. 환기형은 주의나 여론, 생각 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쓰는 유형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모나 조부모 가정은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거리두기 목소리에 학원과도 동참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망형입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만큼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에 기추가 주목됩니다. 방금 전달한 예시와 같이 전망형은 예상되는 결과, 반응 등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기사의 구성과 그중에서 기자 리포트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기사는 제목, 앵커 멘트, 기자 리포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자 리포트는 도입부, 본문, 정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앵커 멘트 작성 방법과 기사 제목, 자막 문구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